그냥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삼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삼치를 표방한 삼치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50년 역사, 그 독특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삼치거리가 형성이 됐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50여 년을 이어져 왔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보통은 이제 전체 인천을 보면서 이렇게 삼치거리로 들어가는데, 저는 인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나이집을 통해서 이나이집을 먼저 관찰하고 취재를 하고 알아가고, 그 다음에 삼치거리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인천 동구와 중구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천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천 전체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인천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동구하고 중구는 조금은 알겠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에서만, 다 아는 건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가 길게 나가냐면, 혹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다 전문가이시고 여기서 나서 자라서 여기서 몸담고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이 동인천 중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 속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죠. 그러니까 외지인의 시각으로 이렇게 이 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무리 애정을 갖고 바라볼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필요한 부분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충분히 취재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괜찮다,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되고 많이 알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자신감은 가졌는데,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좀 망설였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어느 부부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이 두 부부를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더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우리 후배님들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분들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오늘 주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삼치거리예요. 주 메인이 되는 삼치거리고, 여기가 옛날에 축현초등학교 자리,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생문화회관, 그리고 여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유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올라가는 길. 자, 이 자리가 원래 옛날에 어떤 자리였었냐면, 물론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나우시카 그 선생님은 여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얘기하기 힘든데, 혹시 잘못된 건 나중에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거리가 원래 대화주조라고 하는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막걸리 양조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아까 우리 민 선생님이 계시는 지금 현재 있는 스페이스 빔이 있는 그 자리, 두 군데가 인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양조장 자리였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인이 그거를 만들었다가 물러나면서 한국인한테 이 자리를 이제 물려주고 가죠. 그래서
어느 분께서 이거를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 양조장이었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막걸리 거리였어요. 그랬다가 이게 현재 그 막걸리 거리였고요. 옛날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홍재남 이초자 부부가 계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계셨습니다. 홍재남 씨는 한국전쟁 때 황해도가 고향이었는데 말하자면 월남을해요. 18살 때. 그래서 월남을해서 그 당시 이제 이북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의 막내 아들로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잠깐만 피난 갔다 올게 하고 왔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다음에 그때 표현으로 하면 38 따라지의 서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외로움, 그리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일찍부터 술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그래서 누구는 이제 뭐 글을 안 읽으면 입에 뭐가 한다지만 이분은 술을 안 먹으면 하루를 못 견딜 정도로 일찍부터 술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특히 막걸리. 그래서 인천에서 좋다는 막걸리는 다 마시고 다녀요. 이게 다 뒤에 이게 이 집이 나오는 뒷 배경이에요. 이게 뭐 어떤 인물이 성공하다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이초자 여사는 이제 부인인데 한국전쟁 때 전쟁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돼서 어린 나이에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외롭고 배고프고 서럽게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대화주조의 집에 먼 친척인데 그 집에 가서 옛날식으로 하면 부엌대기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기거를 하죠. 그러고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홍재남 씨는 부둣가를 헤매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리고 그날 버는 거는 저녁에 막걸리로 다 먹어 치우는 그런 삶을 이제 계속 살다가 각기 배고프고 서럽고 외로운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들이 말을 안 해주셔서 자식들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전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살림을 차리는데 여기 그 대화주조 1대 할아버지가 있었고 2대 아버지가 있었고 3대 지금 이제 이 소송주예요. 이게 소송주인데 소송주 대표인 정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없어지고 부평 그쪽에 이제 공장이 있죠. 근데 요때 이분이 이제 그 이초자 여사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여기가 지금 이나이즈하고 인천집 그 차 파킹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주차장. 제가 차가 없어서 그런 용어가 잘.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여기에 이 집 주인이 갖고 있는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그걸 그런 건물 거기에다가 이제 방을 한 칸 주고 말하자면 분가를 시키죠.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너희들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요. 그 이 두 분이 분가를 했는데 이제 막막하죠. 이렇게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몸으로 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 궁리 끝에 나는 술을 잘 알고 당신은 음식을 잘하니까 우리 작은 선술집을 하나 내자. 그래갖고 처음에 여기다가 선술집을 하나 내요. 이것이 1968년입니다. 물론 67년 후반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한 거는 1968년이고요. 대화주주에서 막걸리 떠다가 홍재남 씨는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술을 많이 먹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부엌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칵테일식으로 자기식의 술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장안에 술 좀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 집 막걸리는 맛있어.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알아봤더니 그것이 이제 탄산을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숙성시켜서 탄산을 뭐 12시간 이렇게 제거하면 맛이 조금 더 깊은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비법으로 막걸리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주자 여사는 이제 오랫동안 여기 주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조그맣게 차렸는데, 이때는 간판도 없는 이름, 이렇게 마당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느티나무집.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이 이렇게 나무 문으로 돼갖고 굉장히 뻑뻑하대요. 그래서 발 한 대 뻥 차야 이게 열린답니다. 그래서 뻥차집이에요. 들어갈 때 뻥 한번 차고 나올 때 뻥 차야 문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뻥차집. 그 다음에는 점을 여기면 이제 인천 분들이 슬슬 그 집으로 다 간다 그래서 저물집.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한 10개도 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름을 막 불렀대요. 그러나 저러나 이 집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이 선술집을 열었을 때 첫 번째 고객은 누구냐면 이 대화주조 양조장이 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낮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소송주 공장에 가서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봤거든요. 물론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막걸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과정이 말할 수 없이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한잔 하는 그 막걸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너무 고단하니까 막걸리를 하나 훔쳐서, 근데 다 알면서도 주인이 그냥 놔뒀대요.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막걸리 한 병 이렇게 차 갖고 이제 누구네 집으로 가냐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여기서 옛날 같이 일했던 그러니까 오면은 이렇게 없는 반차지만 푸짐하게 해가지고 상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여기를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이제 선수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지리적 여건이 어떻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전부 이제 그 학교잖아요. 여기 축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뭐 무슨 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수많은 학교가 있었고, 학교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들이 박봉인데 선생님들이라고 술 안 드시나요? 술 잘 드시잖아요. 막걸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박봉인 선생님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 집으로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인장이 선생님들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안주를 또 푸짐하게 내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책에도 썼지만 그 당시에 그 특수 임무를 띠고 있는 방위 아저씨들, 이분들이 낮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방위하면서 쌓인 게 너무 많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반드시 막걸리 한 잔을 마셔야 되니까 다시 이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기 동네에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홍재남 씨가 이제 이분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인데, 특이하다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 집에 온 이 고객이 다 동네 분이죠. 말하자면 외지에서 온 분들이 아니고 다 동네 분들인데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안주를 안 시켜요. 안주가 비싸지도 않은데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안주 먹는 돈이 있으면 차라리 막걸리를 한 잔 더 마시고 간다는 생각으로 안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술을 마셔봐서 알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몸 상하죠. 다음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고객으로 가려면 몸이 건강해야 또 그게 되지, 쏙쓰리다고 안 오는 것보다는 건강해서 다음날 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매일매일 그 연안부두에 가서 생선을 떠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는 그 연안부두에 가서 보통 이제 이렇게 싼 그 생선을 떠다가 화롯불에 구워서 내주기도 하고, 이 당시에 초창기 때 유명했던 안주가 묵무침, 도토리 묵무침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회,
여기에서 그 유명한 초장이 나와요. 이나이 집에 있는 그 초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일반 생선입니다. 안주라고 해봤자 이거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고민을 하죠. 아, 저렇게 하면은 몸이 다 상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더 싸고 더 푸짐한 뭐 안주거리가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연안부두에서 이상한 생선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삼치는 삼치가 아닙니다. 지금 삼치거리에 있는 삼치는 바라쿠다라고 하는 그 뉴질랜드산 삼치과의 한 생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맛이 좀 달라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조금 퍼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6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1968년 이 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70년대 그쯤이요. 바라쿠다라고 하는 생선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그냥 생선이 아니에요. 왜 이 생선이 삼치거리에 등장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의 마음속에 항상 연민의 정이 있는 거죠. 그 주머니가 가난한 그 서민들한테 그래도 내가 그냥 돈이나 한 푼 더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배고픈 사람들한테 안주도 되고 요기도 될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없을까를 계속 고민한 끝에 이게 이제 발견이 돼요. 뉴턴이 사과 떨어진 거 그거 한 거죠. 그 사람이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계속 그걸 생각했던 순간에 사과가 떨어져서 그게 그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라쿠다라는 생선이 발견이 된 거는 이분이 항상 마음속으로 주머니 가난한 그 자기 고객에 대한 연민의 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라쿠다라는 생선은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큰 배로 이렇게 저도 놀랐는데 그때 이미 수입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홈쇼핑에서만 그 고등어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이미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큰 생선에 조금 좋은 생선에 이제 그물을 치면 우리나라는 이 바라쿠다라는 생선이 거의 없답니다. 이게 이제 물 기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선인데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 생선이래요. 그래서 큰 고기를 잡으면 곁다리로 꼭 나오는 이런 생선인데 이 생선이 커요. 아주 큰 거는 2m가 넘고요. 보통 지금 여기 삼치거리에서 파는 거는 진짜 이만큼이요. 대가리 떼고 꼬리 떼도 그렇게 큰 생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거를 차곡차곡 싸가지고 괴짝에다가 얼려가지고 가죽은 두라요. 냉동해서 가죽은 두르는데 이렇게 이제 연안부두 하나에 그냥 이렇게 치워져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다른 생선을 사면 덤으로 주거나 옆에서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줬던 그런 생선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근데 이걸 발견하고 홍자남 씨가 됐다 저 생선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떠다가 집에서 화롯불에다 구워서 내놔요. 그런데 그래서 값이 아주 쌌습니다. 쌌는데 이 생선이 그렇게 맛있느냐? 맛있어서 죽겠다는 아니에요. 그 정도 맛은 없어요. 사실은 이 생선은 퍽퍽해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전혀 없는 닭 가슴살 같이 그런 퍽퍽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생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한 가지 양이 푸짐해요. 이 생선 한 마리를 시키면 이게 이만하니까 토막을 쳐도 접시에 그득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사람이 와서 이 싼 한 접시에 바라쿠다를 시키면 세 명이 그날 술 실컷 먹고 가도 안주값이 거의 안 드는 그런 생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많은 그래도 여러 가지의 안주가 있었습니다만 인천 앞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생선이 있었습니다만 바라쿠다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다른 생선들은 이제 죽고 이 생선만 부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 배부르게 술 먹고 올 수 있다더라.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고 하더라.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하냐면 요거 전까지는 그냥 이 동네에서 중부 정도에서만 그냥 인기 있는 그런 술집이었는데 인하대생 이제 귀에 들어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학생들 돈 없잖아요. 근데 또 먹는 건 또 엄청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대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여기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인천 전체를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래서 이 바라쿠다라는 생선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이게 홍재남 씨가 앞으로 이 거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 공동체 거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생선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바라쿠다가 있더라고요. 이것으로부터 이 거리가 이제 생명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 하나였어요. 간판도 없는 그냥 뻥찻집 하나일 뿐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되는데 이제 승승장구하죠.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이 거리가. 그런데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물론 가격도 싸니까. 여기서 저는 다른 분들은 맛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맛은 좀 유보하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다른 동네 가면 맛있다고 해요. 제가. 무조건 해요. 그런데 책에도 맛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맛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싸고 푸짐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를 중간 빼먹었는데 이분들이 가난했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씀이 유난스러웠어요. 그래서 내 집에 온 손님들이 배를 골거나 힘들어하면 그거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챙겨주려고 했었죠. 그 주인장의 인정에 사람들이 이제 이 집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또 하나 특성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시대에 이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중국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무슨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미집, 뭐 항아리집, 뭐 백항아리집, 무슨 집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인들은 어느 집으로 가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집이 더 많이 사람들이 왔던 거는 이제 물어봤어요. 왜 여기가 더 그렇게 유난히 사람들이 들끓었냐 그랬더니 만만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편안해서 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은 거기는 이제 노인네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민등록증 갖고 와가지고 몰래 술 먹던 그 까까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들까지 이 집에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 집이 어느 정도 잘 됐냐면 공간이 이렇게 술집 이렇게 잘 차려놓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거실 옛날에 마루라고 하는 거기서 시작했고 손님이 많아지니까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 다 차지하니까 건너방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앞에도 쪼그리고 앉아서 먹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술 먹다가 이제 객기에 막 서로 싸우거나 이제 치고받고 하거나 언성이 높아져도 거기에 오신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다 이해해 주신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니들 나이 땐 다 그랬어.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젊은 놈들이 왜 그래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폐가 갈려지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어르신들은 여기 탁지에 앉아서 생선하고 먹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돈이 없으니까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단무지 빨고 있으면 이리 오시게 그러면서 생선도 이렇게 잘라주고 막걸리도 한 잔 주고 그리고 싸우면 가서 또 끌어안으면서 화해도 시켜주시고 그런 아주 특수한 공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이 공간에 대해서 더 특별히 더 편안함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나갔어요. 거기가 이제 이 과정인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잘 되니까 옆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가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고 싶다고 오죠. 그런데 그 시점이 바로 이제 1868년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로부터 한
유진님은 거기다 18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세심함이 참 좋았는데 18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자리로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화주조가 1970년대 중반쯤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막걸리 통합 정책에 의해서 그 부족한 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지역에 한 큰 구역에 한 회사만 갖는 그런 막걸리 통합 정책을 피죠. 그래서 대화주주가 할 수 없이 여기 이제 인천에 있는 11개의 그 각기 다른 군소 양조장들이 다 통합을 해서 인천 탁주로 합동 그런 막걸리 회사로 만들어져서 부평으로 떠나고 이 자리가 이제 비어요. 그런데 이거 비는데 이제 주인은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인천집 뒤에 있는 조그만 2층 양옥집이 그 여기 3대째 살고 있는 소성주 사장 집이에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그 집이 그렇게 인천에서 몇 안 되는 2층 양옥집이어서 일부러 구경도 오고 그랬대요. 지금은 조금 가려져서 초라하지만 옛날엔 그랬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비죠. 비어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18해 만에 이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자리로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니까 대박이니까 우리도 삼치 식당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이제 인천집이에요. 지금의 인천집 사장님이 아니고 옛날 초창기에 그분이 이제 그 홍재남 씨를 찾아가서 우리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이런 건 책에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초자 여사는 이제 처음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우리 나와발인데 여기 누굴 들여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홍재남 씨가 우리 먹고 살 만큼 되지 않았냐, 괜찮다, 조금 나눠준다고 해서 뭐 괜찮다. 그러니까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해서 옆집에 인천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본전 삼치인가? 본전 삼치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그 거리가 그래서 80년대 후반은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사실은 거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는 이렇게 3개만 있었어요. 자, 근데 서서히 제가 왜 여기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그 음식점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좀 인정 많고 그런 음식점인데 드디어 인천의 역사와 이나이 집이 만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래서 원래는 그 뒤에다가 삼치거리 뒤에다가 제 3장에 인천의 중구와 동구를 제가 쓸 영역이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공부 조금 해가지고 쓴 거 되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혼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굳이 거기다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쓴 거는 결국은 같이 역사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서 조금은 이해하자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만나냐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동인천이 서서히 몰락하는 시점으로 이제 오죠. 이나의 집은 승승장구에서 이제 전국구가 돼가는데 여기서 전국구라고 하니까 지금의 전국구는 아니고 그 당시의 전국구 굳이 말하자면 수원 뭐 구정 여기 변두리 여기 근처에서만 와도 그건 거의 전국구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렇게 알려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동인천은 이제 조금씩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뭐 1980년대 초에 그 저쪽에 새로운 그 주택 그 단지가 형성이 되고 1985년도인가 시청이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삼치거리는 이나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나이 집 하나를 믿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 집하고 조그만 거 한두 개밖에 없었던 시점이었는데 너무나 잘 아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가면서 학교가 통째로 이전을 하죠. 근데 여기가 전부 이제 학교가 있었던 스쿨존이었는데
당연히 학교니까 학교에 기대서 먹고 사는 조그만 점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뭐 문구점, 화방, 쫄면집, 뭐 또 남자들 가는 당구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빽빽하게 다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1999년도 여기 호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 결정타를 맞게 되면서 이제 여기 상권이 거의 다 이제 죽어갈 때 여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영역이 조금씩 확대됐었지만 아직까지 거리가 형성이 아직 안 됐었는데 거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는데 여기에서 학교가 옮겨가면서 여기에서 길에서 살고 있었던 작은 그 상가들이 그 주인들이 떡볶이 아줌마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문구점 아줌마 애들 키우면서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자본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멍하니 있게 되죠. 그때 이제 홍재남 씨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요. 다. 우리 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돼요. 거리는 이 전체적으로 동인천은 이제 상권이 무너지면서 점점 몰락해 가고 그 다른 거리에 이웃 상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즈음에 오히려 홍재남 씨, 즉 이나의 집을 중심으로 한 이 삼치거리는 탄탄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홍재남 씨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좀 길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재남 씨는 이때 굉장한 그 슬픔을 겪는데요. 97년도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자기 몸의 반쪽이었던 이초자 여사가 51나이인가 그렇게 해서 과로사로 쓰러져서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홍재남 씨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편집 부탁드립니다. 이초자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산 거죠. 근데 비로소 이초자 씨를 만나면서 이제 삶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된 건데 좀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 충격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점에 이제 거리를 형성하면서 그 모든 이 슬픔과 힘듦을 거리에 다 쏟아부어요. 아주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러면서 하는데 이분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식적으로 조금 이웃을 돕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이웃을 챙기는데 첫 번째가 같이 살자예요. 같이 살자. 그런데 같이 어떻게 삽니까? 같이 안 사라지죠. 상권에서는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같이 사는 걸로 내가 조금 덜 갖겠다예요. 말하자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당신들 가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손님 그 당시에 이나의 집은 정말로 지금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늦게 가면 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정말 줄 서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온 손님들을 이웃 가게로 계속 안내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본인이 직접 손님을 모시고 가서 이 가게를 소개하고 이 집도 맛있고 다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이웃이니까 팔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절 끝에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심해요. 그랬는데 그래도 원조집에 가서 먹어야 그래도 먹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원조집을 찾게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냐면 휴일에 보통은 가게들이 한 3일 정도 쉬는데 명절 끝에 이분은 일주일에서 열흘을 쉬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집으로 왔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옆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옆집에서 또 당구를 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막 어떤 이론적인 공동체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거리의 특성은 굉장히 자생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론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아니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그냥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만들자가 아니고 내가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공동체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같이 살자는 다시 말해서 나누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에 가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거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하나는 원조 간판이 없다. 아시잖아요. 원조 전쟁. 식당이 3개면 그 중에 하나 반드시 원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 원조가 또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 전쟁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원조 안 하겠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원조는 계속 없을 거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거리가 있는 한은 간판에 원조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는다가 유언이에요. 원조 없다. 그 다음에 호객행위 하지 않는다. 이 거리는 가난한 서민들의 거리다. 굳이 잡아 끌지 않아도 그들이 갖고 오는 돈은 겨우 그건데 서로 끌 필요가 있는가. 막걸리 한 잔에 삼치 한 마리에 그날 하루의 시름을 잊고자 오는 사람들한테 뭐 끌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호객행위 하지 말자. 그냥 와서 편안하게 술 한잔 먹고 가게. 어디든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를 본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하는 것이 이분이 거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리에 없는 건데 화목을 이웃 상인끼리의 화목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0개가 넘어요. 이때 이미.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고 우리끼리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나눔의 미덕을 갖는다면 우리 거리는 계속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망할 것이다. 그래서 화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본인이 총대를 메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그 당시에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총무일을 맡으면서 1년에 봄, 가을 2번 모든 삼치거리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 버스를 전세내서 대한민국에 좋다는 산은 전부 다 데리고 가서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원래일을 개최해서 서로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척사도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이익들이 굉장히 끈끈한 정을 맺어줘요. 그 모든 거를 가운데서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니들 해라가 아니고 이분이 이 거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의식이라든가 먼저 가진 자의 특권은 전혀 안 가지면서도 계속 그거를 만들어가죠. 근데 그것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그 거리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 하다 보면 또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가고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알아서 이 사람들이 이 정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거리는 말이야 이런 거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에 그 정신이 50년 동안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목처럼 여기에서는 이 도시는 점점 상권을 잃어가면서 쇠락하고 있는데 이 거리는 이제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데 물론 타격은 입습니다. 계속 여기가 쇠락을 한다라는 거는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구와 중구에 계신 분들은 계속 가도 되지만 원래 이 거리가 유명했던 것이 유입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 그러니까 여기 뭐 지하상가, 그 다음에 여기 신포시장 뭐 이렇게 와서 즐기는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신도시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담합을 하는데요. 다른 데서는 담합이라는 것이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담합을 해요. 이제 이나이집이 해가지고
가격을 앞으로 물가는 계속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술값하고 안주값하고 기타 등등을 굉장히 오랜 시간 올리지 않을 것을 그 자리에서 담합을 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슬프고 힘든데 도시 주변에는 그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힘든데 여기 사람들이 먼저 가격을 올리지도 않고 안주는 더 푸짐하게 하고 더 친절하게 해주니까 여기 인천 분들이 말하자면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갈 거 거기로 가는 거고 거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을 주는 대로 가고 싶다 해서 더 가요. 이 거리로 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리들은 이제 손님들이 점점 안 찾아가는데 이 거리는 이상하게 손님들이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다른 거리들은 서서히 다 이렇게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끈기 있게 살아남아요. 그것이 이들의 어떤 대응인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요 두 번째까지는 이 책에 나온 내용이 거의 90%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현재의 삼치거리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뒤에 9년 후에 홍재남 씨도 돌아가시고 그 거리에 이제 정신적인 지주이자 좌장이었던 이분이 이제 쓰러지면서 물론 이나의 집은 그 아들인 큰아들이 이어받아서 한동안 더 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미 그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형식만 남은 이제 거리가 됐죠. 그 전에 그 따스함이 흐르던 그런 거리가 아니고 이때 만들어 놓은 형식은 유지가 되지만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거리는 안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이분의 아드님이신 그분도 몇 년 전에 3년 전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나의 집을 다른 분한테 넘겨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이 이나의 집과 삼치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속 출입을 하셨던 분들은 옛정 때문이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삼치 맛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치가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장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추억과 그런 것들이 거기 가면 그 시대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선배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같은 시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그곳으로서 이나의 집을 또 삼치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삼치 맛이 조금 변했다. 막걸리 맛도 옛날 맛이 아니다. 주인장 서비스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분들은 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삼치거리는 그때 이 초창기 때 가졌던 이런 정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와야 됐어요. 그게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6개월 동안 취재하면서 20가게를 다 만났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죠. 안 합니다. 절대. 왜? 내가 다른 소리 할까봐. 그런데 이제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일러요. 이제 막 일르기 시작해. 이 집에선 저 집 일르고 저 집에서 이 집 일르고 그래갖고 여기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다 좋다고 했는데 내재된 갈등이 지금 굉장히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까놓고 그냥 우리 그러면은 술 진탕 마시고 한번 얘기해보자. 다 까놓고 얘기해보자. 하고 싶었던 것이 내재된 이 분열 조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허심탄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게 뭔지를 제가 알아요. 어디서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각기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가를 그 원인, 제공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여기가 방송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혹시 되풀이 가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면 이때 홍재남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 깨진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했냐면은 원조 간판 넣지 않는다. 텔레비전 당연히 나오죠. 맛집 소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맛있다 그러면 방송에서 와갖고 막 취재해갖고 가잖아요. 뭐 블로거들 와가지고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여기에 이제 텔레비전 나온 뭐 홍보지.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저도 이거 집에다 갖다 앨범에다 꽂아놔야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홍보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벽에 붙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벽에 텔레비전에 출연했다. 여기가 그 맛집이야라는 걸 하나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 그렇게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홍진남 씨 당시 그 이나의 집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두 가지 제안이 와요. 사실은 하나는 옆집 사세요. 넓히세요. 가게 더 넓히세요. 그래도 사람이 맨날 줄 서 있으니까 가게 더 넓히세요 해요. 그런데 no. 왜? 옆집도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알면서도 안 했어요. 또 하나는 체인점 내세요. 안 했죠. 자, 그런데 그 균열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를 어기기 시작해요.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서부터 균열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거죠. 그 이전에 이 거리가 화목하게 잘 유지가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잘 유지가 됐었던 거는 홍진남 씨가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런 선의 룰. 나는 내가 제일 많이 가졌지만 내가 더 많이 갖지 않고 나눠주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더불어서 같이 잘 살자. 조금씩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이제 어긋난 행위가 벌어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 거리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 거리는 조금씩 분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이걸 그냥 놔두면 사실은 분열이 점점 더 커지고 여기도 이 거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이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끼리 얘긴데 다 아시죠? 이 거리에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몇 집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몇 집 없어요. 다 그 집으로 가요. 그 집에 손님들이 가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손님이 많은 데는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가격이 싸든가 아니면 정말 맛있든가 아니면 주인이 친절하거나 이쁘든가. 그건 농담이고요. 주인이 아주 친절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소비자 고객 입장에서 쌌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은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역시나지 뭐 이렇게 별로 불만 없어요. 쌌기 때문에 맛다가리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그냥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싼데 맛있다. 이해해요. 맛있었잖아요. 우리가 맛집에서 제일 수명이 긴 게 바로 맛있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제일 수명이 긴 집은 음식이 맛있을 때는 무조건 오래 갑니다. 그 집은 살아남아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뭘까요? 비싼데 맛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죠. 욕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욕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맛있거나 싸거나 주인이 친절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손님은 끊이지 않는데 원래 이때는 두 가지가 충분히 충족됐었는데 갈수록 이 부분이 이제 충족이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거리에서 나서 태어나서 이 거리는 내 성장 과정하고 같이 왔다. 인천의 역사와 나의 개인의 삶과 이 거리는 같이 왔다.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전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냉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익숙한 거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익숙한 거 하나는 편안하죠. 일단 익숙하다라는 거는. 그런데 나쁜 거는 방치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개선하려고 할 생각을 잘 안 해요. 늘 그랬듯이 그러려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천 분들이 익숙해서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봐 주질 않죠. 그러면 결국은 인천 안에서는 사랑방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좀 더 그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인천 중구를 찾아왔던 분들이 다시 이 거리로 오는 데는 한 번 먹고 오면 가는데 또 오기는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나누고 배려하는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리가 그래도 5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거는 그래서 왜 이 시점에 그러면 굳이 이 책을 내야 됐느냐, 왜 냈느냐 도대체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되게 이렇게 한 해에 우리나라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해에 음식점이 5만 개가 생기고 다시 5만 개가 사라진답니다. 그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음식점이 자리를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경제도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물론 이제 대자본의 논리 같은 것들이 골목 안까지 파고 들어간 이런 큰 문제도 있습니다만 상인들 스스로 또 뭔가 개선하지 않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대로 살아남는 그 골목이 없는데 그래도 훈훈하고 따뜻한 그리고 소박하고 아직도 우리의 발길을 잡아 끄는 이런 거리가 동인천의 골목에 있다라는 것은 동인천뿐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거리에 있는 분들 또는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도 이 거리를 좀 기억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렇게 살벌한 소리만 상권 다툼 때문에 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뉴스 9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따뜻한 거리가 그래도 있구나. 절대적인 거리는 전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위안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창하게 공동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그냥 따뜻한 거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리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잖아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 조금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다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를 조금 더 내놓고 나누고 옆집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뭐 거창하게 휴머니즘이라고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이 두 분한테 있었고 이분들의 그런 약간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런 정신이 이 거리를 만들었고 이 거리의 고마움을 인천 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찾아가고 있고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물론 긴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같이 뭐 의논해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항상 어떤 정신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변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당사자죠. 거기에 계신 삼치거리 상인들이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느껴야 돼요. 그건 있는데 살기 바쁜 분들한테 오늘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는 거는 그건 실례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고민하자고 모였으니까 뭐 삼치거리 이야기 다 아시니까 제가 저하고 그런 얘기를 끝까지 할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정을 조금 알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거리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금 노력을 보탤 것인가 그거를 아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 화두를 저는 던지는 거예요. 제가 답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답을 찾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삼치거리를 조금 더 사랑하고 가서 막걸리 많이 마신다고 많이 사랑은 아니니까 그런 거 말고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왜냐면 너무 익숙해서 깊이 있게 관찰을 안 하셨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지금 50년을 같이 해왔던 이 거리가 지금 좀 아프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